안실 앵커님, 지지난주 방송에서 주유소 갔다가 지인 만난 이야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요새 워낙 또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그 목적지까지 가장 싼 주유소를 찾아 들어갔거든요. 네. 가서 지인 만난 거 있잖아요. 주유소에서요? 네. 그 이후에 혹시 주유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요즘 기름값 너무 비싸지니까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고요. 아니, 기름값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리터당 한 주 만에 160원 오른 것도 있고, 좀 된 기사지만 리터당 2,800원 주유소가 등장했다고 사진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코로나니 인플레이션이니 정말 모든 물가가 다 올라서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요, 이 단순히 무서운 게 기름값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금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대기 물량 엄청 밀려 있잖아요. 이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기름값 못지않게 무서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기름을 먹는 자동차 자체가 비싸질 수 있다. 바로 자동차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 카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핫한 모빌리티 이슈 알아보는 이슈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신 앵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재 PD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다룬 적이 있죠. 카플레이션이 뭐냐면 자동차랑 인플레이션을 합친 합성어가 카플레이션인데요. 원자재 가격 등으로 자동차 가격이 확 오를 것이라고 전달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작년에 2021 서울 모빌리티 쇼 현장 갔었잖아요. 네네. 그때 기아부스에서 니로 언베일 행사 같이 봤잖아요. 네. 그 니로가 1월 말에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전 세대의 니로에 비해서 무려 한 300만 원 정도가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최상위 트림의 풀옵션 기준으로 하면은 가격 차이가 무려 530만 원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신차를 출시하면은 의뢰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올리기는 하는데, 야, 3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리뷰어분들도 차량 타보시고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원래 신차라는 것이요, 기술도 추가가 되고 뭔가 업그레이드 되면 의뢰 가격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이번에 좀 다른 사례도 가져와 봤거든요. 지난 연말에 연식 변경을 진행했던 차량 중에 쉐보레 콜로라도라는 차량이 있어요. 픽업 트럭이고 이거는 전량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차량인데, 연식 변경을 하면서 뭐가 바꿨나 봤더니 이제 사륜구동 모델의 연비가 조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없던 색상이 추가가 됐어요. 네. 근데 카탈로그도 자세히 보고 이제 상세 가격표, 옵션표도 자세히 보고 했는데 구성이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오, 네, 근데 차량 가격은 200만 원 이상 인상이 됐더라고요. 엿장수 마음이네요.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는데 200만 원이나 올랐다. 그리고요, 또 다른 사례를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막 직장 생활 하시는 사회 초년생분들도 많이 타시는 현대 아반떼. 네, 아반떼가 연식 변경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른바 깡통 모델이라고 한 차 있어요. 옵션 다 뺀 거. 네, 최저 트림에 옵션 아무것도 없는 차. 근데 이 최저 트림 기준으로 연식 변경 전에 비해서 무려 차량 가격이 300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반떼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기존의 아반떼 깡통은 요즘에 차 보기 힘든데 수동 변속기 모델이었어요. 아하. 네, 근데 여기 수동 변속기 모델을 아예 없애고 CVT를 기본형으로 넣고, 그 다음에 좀 인기가 좋았던 옵션들을 대거 기본 사양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존 모델에 더해진 옵션 값 더하면은 실질적인 가격 인상폭은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긴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연식 변경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가격을 많이 올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콜로라도 200만 원 올랐다고 했을 때 왜?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옵션 같은 거를 기본 채택을 많이 하더라도 일단 가격을 올리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 연말에 연식 변경 진행했던 현대 산타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테슬라에서도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이랑 중국 시장에서 가격을 인상했고요. 곧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모델 3의 롱레인지 모델, 모델 Y의 롱레인지 모델,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 가격을 100에서 200만 원 가량 3월 11일에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5일에 불과 한 4일 만인데 또 올려가지고 한 310만 원에서 440만 원까지 가격을 인상했더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테슬라 가격 정책 참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참 어렵죠. 되게 신기하죠. 이 모델 3 같은 경우에 국내에 처음 출시했을 때에 비하면은 현재 가격이
무려 모델 변경 없이도 1,000만 원 가까이 인상을 했어요. 아. 예. 그리고 일부 인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량 가격이 안 정해져 있고 출고가 되면 그때 가서 가격을 알려주겠다.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하거든요. 진짜 여기도 테슬라 마음입니다. 네. 근데요, 아무리 그런 테슬라라고 해도 이번에 4일 만에 연달아서 가격을 인상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테슬라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 속내가 있습니다. 그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인데요. 네.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원가 자체가 비싸지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가격 정책상 이거를 소비자한테 바로 전가를 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기차 배터리는 LFP라고 불리는 인산철을 소재로 한 배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NCM이라고 불리우는 니켈, 코발트, 망간 소재를 하는 배터리, 이 두 개 배터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각 배터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는 싼데 장거리 주행을 하기엔 조금 부적합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스탠다드 모델에는 LFP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장거리를 갈 수 있다 보니까 롱레인지 모델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에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국제 니켈 가격이 하루 만에 막 2배 이상 막 대폭 상승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NCM 배터리의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실제로 런던 금속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네. 니켈 가격뿐만 아니라 이 코발트 가격도 니켈 가격 못지않게 엄청나게 폭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니켈 같은 경우에 심지어 가격 상승폭이 너무 크니까 거래 정지까지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빚어졌을까요? 니켈의 주요 생산지 중에 하나가요. 러시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서방에서 막 제재하고 있고 러시아산 물건 수입 수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 막 폭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스탠다드 모델이 가격은 인상을 안 하고 있는데 반대로 롱레인지, 퍼포먼스 모델의 가격이 계속 인상되는 거 바로 이런 NCM 배터리의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원자재 문제인 거면요. 비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니켈과 코발트 등 원재로 쓰는 이 NCM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들 가격이요. 테슬라 마냥 폭등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3사죠.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 세 회사가 다 주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NCM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 대부분 다 NCM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의 추이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국산 전기차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되면은 국내 전기차 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춰가지고 차량 가격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까지 상승을 해버리면은 기업이 그 허들에 맞춰서 하기에 너무 버겁다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올 하반기 한 7월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대차의 아이오닉 6가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오닉 6의 가격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것도 지금 눈여겨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원자재 수급 불균형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자동차 업계는 정말 바람 잘 날 일이 단 하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체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